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T.S. 엘리어트 시인이 자기가 쓴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면서도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고 봄비를 내리게 해서 잠든 나무 뿌리를 흔든다, 이렇게 했으니까 희망의 달이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은 예정이 없던 조기 대선에 정치 얘기를 하자면은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정치는 정서는 말이죠, 대통령 선거 국면에 있다는 느낌보다는 싸늘한 민심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망감을 더 많이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울산에서도 지난주에 민주당이 영남권 경선을 진행했고,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면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갔는데, 한편으로는 울산에서는 의원들 간의 입장이 달라서 여러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변함없이 이재명 독주, 그것도 승승장구 독주를 이견 없이 과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가나다라 순으로 김, 안, 한, 홍 찬탄 반탄 2대2를 만들어 놨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일단 지난 화요일에 4인 후보로 이제 국민의힘은 압축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대2 찬탄 반탄.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김문수 후보가 노동개혁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출마를 해가지고 보수의 가치 기반의 노동개혁을 이뤄내겠다. 그리고 또 노조 권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려야 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 종교계 그리고 전통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하고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이다가 뭐 이런 표현은 좀 적당한가 모르겠지만 턱걸이를 했거든요. 했는데 AI 디지털 시대의 대통령, 그리고 실용적 중도 노선, 미래 산업, 이과 출신, 이걸 내세우면서 자기만이 미래 세대를 약속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AI와 바이오가 한국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자기가 적합하다. 또 자기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중도 및 2030 세대 일부 공감을 형성하면서 지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후보는 공정개혁, 이것을 아이콘으로 사실은 정치를 시작했죠. 그리고 검찰개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공정이 무너진 사회는 미래가 없다. 2030 세대 젊은 보수층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자리를 던져버리고 출마를 했는데요. 강성 보수층의 결집, 그리고 자신만이 실전에 강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실전형 리더십. 보수 정권의 명예를 다시 세우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 번 붙었거든요. 붙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실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진짜 보수 표를 많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0대, 60대 남성 중심의 고정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얼마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게 정리가 된 건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건지, 이제 득표 순을 보면은 숫자에서 앞서던 김문수 후보를 홍 후보가 제쳤다는 말이죠. 나경원 후보가 나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고, 이걸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 최종 한 명이 누가 될 것인지 감은 오는데 깔려있는 복선이 많단 말이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뭐 숫자가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절대 누설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1등이라는 표현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1, 2, 3, 4등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혀 발표도 하지 않았고 뭐 몇 %의 득표를 했는지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을 이 방송에서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대회는 5월 3일인데 그 전에 일단 29일 날 2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2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 2명의 후보가 찬탄
후보인지 반탄 후보인지 예. 아니면 찬탄 한 명 반탄 한 명인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만약에 찬탄 반탄 한 명씩 나온다면 이 국민의힘 안에서의 내부 사정 그리고 바깥 국민들의 여론 이것을 종합했을 때 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보수층들이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과연 찬탄 쪽의 후보를 미느냐 반탄 쪽의 후보를 미느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 그런 구도가 될 것이거든요. 예. 다만 어느 한쪽 지금으로 봐서는 그 탄핵에 반대했던 쪽의 후보가 만약에 두 명이 다 1, 2로 올라간다면 예.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국민의힘의 비주류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은 완전히 비주류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인 체제가 뚜렷해 보이고 안철수 의원의 좀 세가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손을 내밀었고 유정복 시장도 실치하는 표정이고 여론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덕수 근한대행의 어떤 근한대행 국무총리 예. 이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예.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예. 아니면 출마를 접는 선언을 하거나 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윤곽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아니면 출마를 포기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이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예. 문제는 바로 국민의힘 지지율인데요. 예.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예. 이게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스권. 네. 한덕수 총리 출마 여부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지금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예. 민주당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거든요. 예. 30%에서 40%를 넘지 못하고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쪽이 이제 완전히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예. 탄핵 국면에서는 조금 등락이 있다가 윤 대통령이 이제 파면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예.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 석 달 동안 이어지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사실상 국민의힘은 어정쩡하게 했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 이미 물밑에서 대통령 선거 준비를 착실하게 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출마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죠. 그 영상도 준비된 거거든요. 예, 네. 이미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많은 준비를 했던 쪽 예. 이런 쪽과 준비를 하지 않은 쪽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후보 지지도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경선 레이스 시작돼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생각했던 기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후보들이 계엄과 탄핵 사태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생각했던 방향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알았으면은 빨리 수정을 하거나, 예,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죠. 계속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런 박스권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결국 1대1 구도로 가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국민의힘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지요. 네, 뭐 이번 네. 주에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전 현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 보수단체 예. 이쪽에서 지금 추대위를 만들고 추대위가 벌써 2개인가 지금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후보는 한덕수밖에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추대위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대행이 자꾸 이제 출마를 해야 된다는 당위론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한 대행 스스로가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그리고 영국의 언론과의
뭐 어떤 인터뷰 이런 네. 걸 통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거든요. 예.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항상 네. 여지를 남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여지를 남긴다는 거는 이퀄 출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도 그걸 자꾸 내비치고 있고요. 예. 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하다가 예. 탄핵을 딱 하는 순간은 출마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수도해버렸거든요. 안 될 거예요. 네, 수도해버리니까 네. 이제는 탄핵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5월 3일, 그러니까 5월 2일이면은 그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공직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출마하려면. 예,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온 직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방송이 나오기 전에 네. 주말쯤에도 사실은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뭐 손학규, 뭐 고건 이런 과거에 국무총리를 지내고 뭐 야당의 어떤 거물급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네.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사실은 또 이제 추대의 그 명단을 열어보니까 이분들은 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문과 좀 다른 부분이 좀 많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친윤 그룹 쪽에서 김문수를 옹립해가지고 김문수와 한덕수를 단일화시키는 어떤 각본을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틀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그 패널은 방송에 나와서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쪽에 굉장히 힘을 싣고 얘기하던데 결과를 이건 좀 봐야 돼요. 예, 봐야 예. 돼요. 네. 오늘 현재 네.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현재 상황에는 분명히 조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쪽이 많은 것이 사실 정치권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냉정한 정치 평론가들이나 예. 현실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쪽에서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맷집이 반기문 총장, 예. 반기문 총장급에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나오더라도 이 민주당의 공격을 막아낼 그런 맷집이 되겠느냐 이런 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 추대위에 고건, 손학규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 그분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했는데 두 분 다 전혀 아니라고 잡아떼더만요. 네네. 그런데 뭐 잡아뗀다고 해서 꼭 또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또 네. 볼 수도 있고. 자, 이런 묘한 시기에 울산의 김상욱 의원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 출신 김상욱 의원, 이제 예. 전국적인 스타급 정치인이 되어버렸는데요. 말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말이 너무 많아지면 자연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만약에 탄핵 인용이 안 된다면은 뭐 죽을 때까지 굶겠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김 의원이 이번에는 또 이제 국회의 탈당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한덕수 절대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탈당의 선을 그어왔는데 이번 주 초에 기자회견에서는 건강한 보수, 그리고 이 우리 당이 건강한 보수로 달라지는 모습을 예.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런 변화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의 발언하고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한 발언을 가만히 보면 거구나 수구 정치가 아닌 건강한 보수 정치를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싸우고 있다.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제명 그리고 대국민 사과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늘 했던 얘기 아닙니까?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한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시한을 5월 3일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달라. 아니면 자신은 거취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나가기 위한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취를 달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예, 이제 생각해 보겠다 했거든요. 자신의 거취에 네, 생각해 보겠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시 제명을 비롯하고 또 12.3 내란, 이 내란 사태라고 자기가 명명하면서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정한 국민 대사과, 재발 방지, 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어떤 불출마, 이것까지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5월 3일까지는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대통령 사과, 뭐 이건 늘 했던 얘기고 여기 한덕수 거부 이런 게 관철이 안 되면 결심하겠다,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본게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본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자기가 지향하고 자기가 미는 적극적으로 밀만한 후보가 당 안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친한동훈계라고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친한동훈계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때 배제될 정도로 이미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자신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쓸 자리가 이미 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식의 어떤 다음 정치를 위한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스탠스를 바꿔보겠다. 이런 의미니까 예. 저는 뭐 이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김상우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사과 이거는 뭐 여기저기서 우리가 신물나게 들은 얘기니까 뭐 그렇다 치고 한덕수와 야합하지 마라. 김상욱 의원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야합하지 마라.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명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결국은 과거 여권의 인물이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권하고 지금 가까운 쪽의 사람이고 예. 친여권 인사로 분류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던져내고 사표를 내고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 있는 인물이 그것도 초선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게 야합이다. 이 야합의 뜻을 제대로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야합이라는 식으로 이제 규정을 지어갖고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예. 민주당의 프레임이거든요. 예. 이걸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자신이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자체가 자기 앞뒤 말을 쭉 연결해 보면 좀 궤변에 가까운 예. 이상한 논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정당이 당에서 정한 정체성이나 당원을 위한 제도나 규칙 등 원칙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것은 진보나 보수나 어떤 정당이 다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예. 보수 정당만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의 상대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쪽의 어떤 문제라든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부 총질만 하는 이런 상황. 이게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을 나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정치인들이 흔히 야합하지 마라, 뭐 야합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말의 근원은 암고양이와 숫고양이가 밤에 만나서 그 종족 보존 행위를 하는 이런 걸 이제 야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김상욱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요. 자기는 울산 절대 안 떠나고 탈당을 왜 하냐고 펄쩍 뛴 게 이제 2주 전쯤인데, 정치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적인지 알다가도 참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입장을 바꾸더라도 오늘 저녁에는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예.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김상욱 의원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후보 경선 열기가 더해져서 울산 의원들도 경선에 적극 참여하는 자신들의 속내가 점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군이 점점 좁혀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는데요. 박승민 의원은 확실하게 김문수 후보를 미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이쪽 라인 쪽에 친윤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범보수를 총망라하는 범보수 빅텐트를 만드는데 박승민 의원은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보수 빅텐트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빅텐트 자체가 텐트를 크게 치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게 참 치기가 힘듭니다. 이게 빅텐트의 한계거든요. 그 안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아주 복잡한 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둥이 많으면 가능합니다. 기둥이 몇 개 안 되면 바람에 날리기 쉽고 튼튼한 기둥이 여러 개 있으면 빅텐트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범보수 빅텐트 여기에 이제 박성민 의원은 일조를 하려는 분명한 어떤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구도를 형성해가지고 그래야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 쪽에 쓴 게 분명한데요. 여기 수행했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부분, 예를 그쪽에 인선을 쭉 하는데 이번에도 그 전략적인 모든 책임을 맡는 자리를 안 맡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지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한동훈 후보 쪽에 설 것으로 예상은 됐고 본인도 설려고 했는데 조금 입장이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그 후보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보들 몇 면을 볼 때 자기가 봤을 때는 전부 실망스럽다. 김상욱 후보 이야기입니다. 김상욱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좀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리를 두고 있고. 뭐 이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상욱 의원 얘기는 나도 이만큼 컸는데 한동훈 후보 지금 지지 쪽에 서서 나한테 득볼 게 없다. 득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지금 김상욱 의원이 자기 쪽에 와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서로가 도움이 될 게 없는데 김상욱 의원은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자기가 먼저 입장을 밝히는 거죠. 정치인들 다 그렇지만 참 의리들 없네요. 의리가 좀 거리를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은 예상했던 바입니다. 이게 이미 이제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 안에서 뭔가 입지를 만드는데 김상욱 의원은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서범수 의원은 그렇게 됐고 또 이제 한 분 있죠.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은 끝까지 어떤 특별한 움직임을 지금까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김기현 의원 속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좀 짐작컨대 적어도 어떤 큰 윤곽이 드러나는 판세가 될 때까지는 자신의 움직임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한쪽 후보 편에 서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노련하니까요. 이제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90% 득표를 넘기느냐 마느냐로 정리가 되고 국민의힘은 한 사람으로 누가 올라가냐 이건데 이제 미디어 데이를 갖고 나면 뭔가 그림이 좀 이제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변수 때문에 뇌피셜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1명. 저쪽은 이제 민주당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로 거의 갈 것이고요. 국민의힘 1명과 그다음에 나머지 제3의 후보 이런 구도가 될 게 뻔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민의 후보와 제3의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할 과정을 좀 더 모양 있게 만들어 가지고 본선에서 1대1 구도를 만드느냐 이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는 현재까지 당내에서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후보가 있거든요. 이 올라가고 있는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표를 이번에 같이 얹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자신이 더 이상 확장성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가 예측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또 재미가 없겠죠. 또 정치를 뭐 재미로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정치 눈 가리고 코끼리 몸통 어딘가를 더듬더듬 하는 것 같은데 우여곡절을 겪고 국민의힘 최종 주자가 결정되면 앞이 좀 보이겠죠.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